네, 관심을 끄는 건 아무래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죠. 우려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교육부는 그동안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내용을 보고 반대를 하시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든 교과서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 이 사실상 우편향 우려를 해왔습니다만 가장 큰 논란은 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그 자체가 문제겠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하나의 통일된 역사관을 주입하느냐 이런 건데 내용 면에서도 우려했던 몇 가지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수민 기자. 네, 논란이 된 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네, 교과서 본문을 일단 보시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교육부는 국가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표현이란 입장인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임시정부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대한민국 수립을 1919년이 아닌 1948년으로 규정하는 건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사를 부정하고 친일파의 행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진보 역사학계의 비판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보수 뉴라이트 진영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사관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게 뉴라이트 쪽에서 보수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주장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 역사 교과서들이 좀 경제 성장의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경제 발전의 성과가 강조되는, 그러니까 국정 교과서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의도다라는 의혹을 사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박정희 정부의 경우엔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서술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강조됐고 또 기존 검정교과서에는 없던 산림녹화 사업에 대한 내용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는 언급과 유신체제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체제였다라는 언급이 교과서에 있긴 한데 말 그대로 단편적인 언급에 그쳐 균형 있는 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또 북한에 대한 서술은 비판적인데요. 기존의 검정교과서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꿔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안보 위기와 천안함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눈에 띕니다. 6.25에 대해서도 기존 교과서가 전쟁에 의한 민간인 피해나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강조했다면 국정교과서는 북한의 남침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해서 한국 사회에서 반공 이념이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민 기자 잘 들었고요.